안녕하세요. 스위칭 전력 변환론 렉처 8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PWM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이제 PWM의 아주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이제 셀렉티브 하모닉 엘리미네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요즘 여러분들은 다 그 PWM 주파수 고정시켜 놓고 이게 다 고주파로 이렇게 스위칭을 하지만 이제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도 일부 대용량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는 이 셀렉티브 하모닉 엘리미네이션 방법들을 좀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현재 뭐 잘 응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버터에도 어느 정도 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효율이라든지 혹은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볼 회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브리지 인버터 가지고 먼저 제가 시작을 할 거예요. 풀브리지 인버터.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들 잘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풀브리지 인버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회로를 그리면 VDC 소스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인버터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A, 여기를 B, 그럼 여기는 VAB가 되죠. 얘는 VD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S1, S2, S3, S4 이렇게 하겠습니다. 풀브리지 인버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PWM 모듈레이션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어요? 이제 유니폴라 모듈레이션 방법이 있고요. 이거 뭐라고 하죠? 얘를 우리가 단극성 변조, 그리고 얘는 또 하나는 바이폴라 모듈레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양극성 변조라고 해요. 바이폴라 모듈레이션의 경우에는 S1하고 S4가 같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S2하고 S3가 같이 움직이는데 서로 얘 두 개는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즉 S1 즉 이제 S2는 S1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요. 요렇게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양극성 변조의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VAB 최종 출력단 전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VDC하고 마이너스 VDC 즉 두 개의 그 전압 레벨을 가지게 됩니다. 단극성 변조의 경우에는 이 스위칭 레그하고 각각 레퍼런스의 극성을 반대로 줍니다. 즉, 이 스위칭 레그에 우리가 레퍼런스를 이렇게 준다면 이 스위칭 레그는 얘를 레퍼런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극성 변조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파형이 나오냐 하면 VDC 그리고 영전압 부분이 나옵니다. 영전압 부분.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VDC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죠. 이게 지금 제가 단순히 두 개의 파형만 지금 넣어서 그런데 실제로 양극성 변조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위칭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위칭이 됩니다. 고주파 스위칭을 하면. 근데 단극성 변조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예를 들어 극성에 따라서 내가 이제 마이너스 극성을 출력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쪽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 일단은 이 VDC 전압 레벨 자체가 양극성 변조가 훨씬 크죠. 그리고 단극성 변조는 이게 좀 작습니다. 그 얘기는 인덕터 전류 리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이게 더 리플이 크고 이게 더 리플이 작고요. 게다가 이 단극성 변조를 하게 되면 이펙티브 스위칭 프리퀀시가 2배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많이 선호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게 용량이 좀 커지고 우리가 태양광 인버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 이거를 사용할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단극성 변조의 경우에 누설 전류 즉 리퀴지 커런트가 누구를 타고 흐르는 이 그라운드 패스를 타고 흐르는 리퀴지 커런트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다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이 풀브리지 인버터를 가지고 오늘 이제 그 셀렉티브 하모닉 엘리미네이션을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렉티브 하모닉 엘리미네이션 보면 선택적 고조파 소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PWM 스위칭, 즉 그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고정 주파수 타입의 PWM 스위칭은 우리가 일단 캐리어를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레퍼런스를 줘서 서로 비교를 하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압을 뽑아내는 반면에, 과거에는 뭐 이렇게 고주파 스위칭이 안 되는 디바이스들, 예를 들면 사이리스트라든지 이런 애들 스위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원하는 고조파를 제거를 하는 그런 이제 그 PWM 그 스위칭 앵글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특정 고조파들을 제거를 하고 나머지 고조파들을 날려버리고 싶다. 그럼 거기 필터를 갖다 집어넣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미리 이것들을 다 각들을 다 구해 놓는 거죠. 각들을 다 구해 놓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모듈레이션 인덱스에 따라서 스위칭 앵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차 고조파들을 먼저 날려버리죠. 저차 고조파들을 날려버리면 이제 고차 고조파들은 필터의 사이즈가 좀 작아도 괜찮으니까 요즘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거 사실 하지만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우리가 멀티레벨 인버터라든지 사실 또 논문 쓸 때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너무 뭐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복잡하게, 이건 원래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건데 이걸 복잡하게 적용해가지고 논문을 막 양산하려고 하는 바람에 좀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사람들이 좀 많이 피로도가 쌓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적절한 때에 잘 이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회로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그럼 먼저 우리가 풀브리지 인버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바이폴라 어프로치, 즉 양극성 어프로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써있죠. Harmonic Elimination with two angles, 알파 1, 알파 2. 두 개의 앵글을 제가 선택을 하고요. 그 두 개의 앵글을 선택을 함으로써 목표는 내가 원하는 기본파 성분의 모듈레이션 인덱스, 그리고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저차 고조파 성분, 그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즉, 두 개의 앵글을 선택을 하면 일단 내가 기본파의 모듈레이션 인덱스를 제가 얻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일단 짝수 고조파들은 다 날린다고 치고, 다음에 3차 고조파, 여기서는 3차 고조파를 날리는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VAB, 아까 우리 그 인버터에서 출력 전압 VAB가 되겠죠. 출력 전압 VAB가 이렇게 되고요. 얘는 실제 양의 전압 VDC, 그리고 음의 전압 마이너스 VDC, 이러한 식으로 스위칭이 됩니다. 이 빨간색은 우리가 원하는 기본파의 레퍼런스라고 합시다. 기본파의 레퍼런스. 파란색이 스위칭 각이고요. 여기서는 알파 1 그리고 알파 2 두 개의 스위칭 앵글을 제가 잡습니다. 어디 안에서? 4분의 1주기 안에서. 즉 2분의 파이 안에서 두 개의 앵글을 잡는데, 첫 번째 스위칭 앵글 알파 1, 그 전까지는 VDC를 유지를 하고요. 알파 1에서 전환을 합니다. 상태를. 그 다음 그 상태를 다시 알파 2까지 유지를 해서 알파 2에 다시 전환을 하고요. 이렇게 가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대칭, 그리고 좌우 대칭과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파이까지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스위칭을 하는데, 그때는 파이에서 알파 2를 뺀 거, 그 각에서 스위칭을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스위칭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때는 파이에서 알파 1을 뺀 그 시점에서 스위칭을 하죠. 그리고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음의 전압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 앞의 경우와 이제 반대의 파형을 출력하죠. 그래서 즉 파이 플러스 알파 1 구간에는, 이 구간에서는 0을 마이너스 VDC를 출력을 하고요. 파이 플러스 알파 2 구간, 여기에서는 VDC를 출력을 합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즉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VDC를 출력을 하고, 또다시 이 구간 여기서는 다시 얘는 반대로 VDC, 그리고 이 구간 여기서는 얘는 다시 반대로 마이너스 VDC, 이제 이렇게 스위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스위칭 앵글을 선택을 하지만
한 스위칭 주기 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우리가 스위칭 앵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VAB 얘도요 분명히 어떤 기본파와 고조파들의 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풀이에 분석을 해보면, 풀이 변환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VAB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어드 하프 시메트리, 예, 그렇게 돼 있죠. 어드 하프 시메트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짝수차는 나타나지 않고요. 또 코사인 텀 안 나타나죠. 예, 원래 이제 코사인 텀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만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가 그냥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어드 하프 시메트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인항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VN은 이제 요와 같은 수식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공업수학이라든지 혹은 전력전자 책 보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수식들입니다. 걔는 다시 어떻게 요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앵글을 두 개만 이제 쓴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때 얘는 사실 generalized expression for multiple notch angles, 만약에 노치 앵글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푸느냐? 그럼 이제 일단 우리가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수식으로부터 뭘 하냐? V1은 내가 원하는, 이거 이제 기본파의 크기죠. 기본파의 크기는 내가 원하는 어떤 거, 모듈레이션 인덱스의 VDC,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기본파의 크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기본파가 아닌 다른 고조파 성분들은 어떻게? VN인데 기본파가 아닌 놈들은 어떻게? 0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도록 내가 이제 에퀴에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로부터 내가 원하는 VGC 해서 얘는 요렇게 우리가 수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즉 이 M 4분의 파이 텀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쵸? 네. 왜냐하면 이거 곱해주고 이거 나눠주면 결국 남는 게 얘들을 다 우리가 날려버린다고 치면 MVDC만 남거든요. 이 수식에서 보면. 그러면 걔는 이제 V1 요렇게 선정을 해줌으로써 요거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조파 성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조파 성분들은 다 0. 근데 우리는 지금 스위칭 앵글을 두 개밖에 안 잡았으니까 여기서는 3차 고조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이퀘이션 매트릭스를 이와 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에 있는 놈은 얘는 F1, 즉 기본파에 대한 어떤 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차 고조파에 대한 수식이 될 겁니다. 요거를 그럼 어떻게 푸느냐? 푸는 방법? 푸는 방법은 여러분이 뭐 손으로 풀 수 없죠. 예, 그럼 이거 결국은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뭐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우리가 뭐 뉴턴 랩슨 같은 것들 이제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지금 뭐 그거를 여러분한테 강의할 건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는 이제 매틀랩이라는 강력한 툴이 있죠. 그래서 그 매틀랩을 이용을 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틀랩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 먼저 여기서 이 펑션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데피니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펑션을 이용을 해서 솔루션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틀랩 코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펑션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펑션, 그리고 F는 to angle 뭐 XM, 이렇게 제가 두 개의 인자를 하나 받고요. 다음에 F 매트릭스, 이거는 누구랑 동일한 거죠? 아까 있던 요 매트릭스를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X1 X2, 여기서 X가 알파예요. 알파. 그리고 이제 M 곱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1차 기본파에 대한 식을 쓰고요. 여기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주죠. 그럼 그 밑에 힘으로 내려가죠. 다음 1 마이너스 2 코사인 3x1 플러스 2 코사인 3x2,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렇게 솔루션 코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죠. 얘는 이제 M 파일로 만들면 됩니다. M 파일로. 그러면 일단 뭐 클리어. 다음에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K는 1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M 시작은 0.1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맥시멈 1까지 한번 구해보는데 여기서 X0은 그냥 초기 값이에요. 초기 값. 여기서는 대충 한 뭐 6분의 파이 정도로 이렇게 초기 값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열심히 돌리죠. while m이 m max에 이를 때까지 x 즉 알파는 fsolve 이게 지금 매틀랩에서 이 어떤 이제 비선형 방정식을 푸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을 우리가 뭐 뉴턴 랩선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매틀랩에서 이 fsolve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에 대해서 푸는데 어떻게 초기값은 x0으로 주고 무슨 함수를 아까 내가 정의한 toAngle이라는 함수를 일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모듈레이션 인덱스 k번째 모듈레이션 인덱스에다가는 우리가 m을 저장을 하고요. 알파 k1은 일단 두 개의 솔루션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두 개의 솔루션 x1하고 x2가 나오는데 두 개의 솔루션 중에서 작은 놈을 알파1으로 저장을 하고 큰 놈을 알파2라고 저장을 하자.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얘는 레디안으로 나오는 거지만 여기 왜냐면 여기 코사인은 레디안 연산을 하니까요. 하지만 얘를 우리가 앵글 저기 디그리로 바꾸자. 네, 디그리로 바꾸게 된 거죠. 그 다음에 m을 뭐 하나씩 0.01씩 인덱스를 증가시켜 가면서 우리가 이 방정식 한번 풀어보자. 다 풀고 나온 다음에는 그림 하나 열고 모듈레이션 인덱스에 따라서 알파1 모듈레이션 인덱스에 따른 알파2를 플롯을 해. 그 다음 그 모듈레이션 인덱스의 x축을 0부터 1까지 제가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고요. 다음에 다시 y축도 0에서 90도까지 스케일링을 하면 해서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알파1하고 알파2가 이제 이러한 관계식으로 이러한 이제 그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죠. 즉 예를 들어 내가 0.5 기본 파의 모듈레이션 인덱스가 0.5이고 내가 뭐 3차 우주파를 날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알파1은 뭐 대략 한 30도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2는 한 80도 정도. 그러면 이 앞에 수식에서 앞에 그래프에서 얘를 30도 예를 들면 얘를 80도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얘는 180에서 80가 얘는 또 100도가 되겠지. 얘는 어떻게 180에서 얘는 150도 그리고 다시 얘는 어떻게 그러면 뭐 210도 이 포인트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뭐 다시 또 뭐 260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스위칭을 해주게 되면 모듈레이션 인덱스는 0.5 기본 파의 모듈레이션 인덱스는 0.5 그리고 3차 고조파는 날아가는 이제 그러한 파형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틀랩에서 제가 이미 파일을 만들었는데 일단 toAngle 펑션 펑션을 제가 강의 노트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어서 저장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selective harmonic elimination solve.m이란 파일을 만들어서 그냥 강의 노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제가 쳤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요. 0.5 내가 모듈레이션 인덱스 내가 원하는 게 0.5다. 그러면 뭐 한 29.86도에서 제가 스위칭을 하면 되고요. 알파1에 대해서는 알파2에 대해서는 80.16도에서 스위칭을 하면 된다. 그럼 이것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해 봐야겠죠. 시뮬레이션 확인을 하려면 뭐 이번에는 제가 피심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심을 써서 이미 이렇게 풀브릿지 인버터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시뮬레이션 컨트롤은 제가 대충 한 1초까지만 보자. 타임 스텝을 너무 이렇게 낮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주파 스위칭이 아니고 스위칭 앵글 몇 개를 잡아 스위칭하는 거기 때문에 타임 스텝은 1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면 충분합니다. 토탈 타임은 1초. 그리고 일단 우리가 모듈레이션 인덱스 대로 제대로 기본파 값이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DC링크 100V 즉 VDC 100V로 놓으면 좀 편하게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여기 IGBT 스위치를 이렇게 갖다 놨고요. 바이폴라 어프로치를 할 거기 때문에 G1 여기 원래 G4 스위칭 S4 자리 G1
두 개를 같이 동일하게 넣었고요. 다음에 이렇게 또 같이 페어로 동일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VAB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G1하고 G2는 여기 있듯이 이렇게 인버팅 게이트를 넣었고요. 자, 다음 이 블록은 뭐냐 하면 이 블록은 먼저 우리가 원하는 각 주파수 2파이 10 이건 뭐예요? 우리가 10Hz의 기본파 주파수를 제가 원하는 거고요. 그럼 걔를 다시 적분을 하죠. 적분을 하면 여기 이제 앵글이 나오게 됩니다. 앵글. 여기가 이제 각 정보가 나오죠. 이 부분이 각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제가 이제 모듈러 함수를 하나 썼어요. 이건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적분을 하죠. 적분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돼? 끊임없이 각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각이 증가를 하는데 V2라고 해보죠. 한번 볼까? V2 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증가를 하죠. 0부터 이렇게 쭉 증가를 하는데 이 모듈러 함수를 쓰게 되면 V1 쓰면 얘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어차피 얘는 어떻게 내가 끊어줬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뭐 6.28 즉 2파이로 제가 끊어줬습니다. 어떻게 끊어줘? 여기다가 2파이 2파이를 넣어주면 우리가 이와 같이 각을 반복되는 2파이만큼 반복되는 각에 대해서 2파이로 제가 이렇게 끊을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긴 지금 이제 심플리파이드 C 블록으로 제가 3개를 집어 넣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블록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게 잠깐만요. 여러분한테 이거를 하나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같이 제가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놓고 이거는 제가 지우고요. 자, 보시면 얘는 이 심플리파이드 C 블록은 3개의 값을 받습니다. 3개의 값. 즉, 첫 번째 x1. x1은 알파1이에요. 알파1. 여기는 이제 input x1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알파1입니다. 두 번째 x2, input x2인데 얘가 알파2예요. 알파2. 그리고 x3는 뭐 현재의 그 위상각. 즉, 내가 여기 지금 각이 나오죠. 각 정보가 나오는데 얘를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노멀라이즈 된 그 위상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총 9개의 스위칭 앵글을 가졌죠. 나는 2개의 알파를 알파1, 알파2를 선택을 하지만 스위칭 앵글 실제 9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그냥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즉 T1은 알파1 그리고 T2는 알파2 이렇게 다음에 T3는 이 시점이 되겠죠. 이 시점은 뭐예요? 파이에서 알파2를 뺀 거 x2를 뺐죠. 다음에 T4 이 시점이겠죠. 거기는 파이에서 알파1을 뺀 거. T5 여기가 파이. 다음에 T6는 파이 플러스 알파1 이 시점. 그리고 T7은 파이 플러스 알파2 이제 이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T8 여기인데 얘는 2파이 마이너스 알파2 얘는 2파이 마이너스 알파1 이렇게 제가 미리 값을 다 집어넣고요. 이 변수는 여기서는 이제 뭐 버전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는 버전에서는 이렇게 베리어블을 누르면 이와 같이 변수를 제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보면 알듯이 x3 즉 현재 내 앵글이 T1 알파1보다 작으면 얘는 Y1은 1 스위칭 1 그리고 알파1하고 알파2 사이면 0 다시 또 이 구간이라고 하면 1 또 다시 이 구간이면 0 근데 그거를 쭉쭉쭉 반복을 해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두 가지 알파1과 알파2 정보를 넣어줘야 되죠. 그럼 아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0.5를 내가 모듈레이션 인덱스로 가지고 싶다. 그럼 29.86 알파1 그 알파1에 29.86
그리고 얘는 디그리고 아까 우리가 코딩을 할 때에는 레디안으로 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파이 나누기 180으로 해서 값을 맞춰줍니다. 다음 알파2는 얼마? 80.16 그렇죠? 그럼 여기 80.16을 넣고 다시 레디안으로 바꿔주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을 하면 VAB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지금 0부터 1초까지 그러니까 총 10주기의 파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기본파 주파수를 10Hz로 놓았기 때문에 총 이제 10주기의 값을 보여줍니다. 풀이의 변화 한번 해볼까요? FFT 쫙 넣어주면 뭐가 나오는데 뭐 고차 성분들도 나오고요. 우리는 현재 저차 성분에 관심이 있죠. 기본파가 10Hz니까 한 우리 100Hz까지만 볼까요?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100Hz까지 0부터 100Hz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10Hz 기본파 그때 우리가 원하는 모듈레이션 인덱스 0.5죠. 그러면 VDC 곱하기 뭐 0.5 그렇죠? 그러면 100V에 0.5니까 50V 우리가 원하는 기본파의 모듈레이션 인덱스 원하는 값 50V가 나오죠. 그리고 일단 짝수 고조파들은 우리가 없죠.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 아까 앵글들을 유도를 했고 실제 그렇게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 40, 2차, 4차, 6차, 8차 이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고조파를 없앴죠? 3고조파를 없앴죠? 그러니까 3차 고조파가 날아가야 되는 거죠. 3차 30Hz 없네요. 그쵸? 3고조파가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해서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을 풀 때 1차 성분에 대해서는 50V가 나오도록 방정식을 세웠고 3차 성분에 대해서는 0V가 나오도록 방정식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3차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여기 5차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7차, 9차 이렇게 나타나는데 일단 3차를 우리가 날렸다면 나머지 성분들은 또 3차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이상 되는 주파수부터 우리가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파만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실제로는 제가 이 두 개만 이걸 했지만 실제로는 좀 몇 개의 앵글을 많이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웬만한 고조파들 뭐 5차, 7차, 9차 이런 것들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다른 이그젬플로 해가지고 모듈레이션 인덱스 0.9로 한번 해볼까요? 0.9 그럼 23.84도에서 제가 스위칭을 하면 되겠네요. 알파1 3.84 그리고 얘는 86.49 알파2는 86.49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돌려볼까요? 돌려보고 일단 뭐 타임 도메인 보면 이렇게 나오고 다시 FFT 하면 100Hz까지 한번 볼까요? 잘 보시면 그쵸? MI를 이제 0.9로 하니까 어떻게 기본파 10Hz에서 90V 성분이 나오게 되죠. 90V 우리 원하는 대로. 다음 여전히 그래도 30Hz 성분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을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다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모듈레이션 인덱스에 따라서 이 스위칭 앵글을 바꿔가면서 이 인버터의 출력 전압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사실은 학부 과정에서 이거를 뭐 예전엔 강의도 했었고 했는데 아무튼 뭐 배워놓으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가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알파1, 알파2, 알파3 즉 3개의 스위칭 앵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아까랑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알파1인 구간에서 마이너스 VDC 그리고 알파1과 알파2 사이에서는 VDC 그리고 알파3와 알파2 사이는 다시 마이너스 VDC
이렇게 스위칭을 하고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 우리 아까 했듯이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스위칭 앵글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합 시메트리 웨이브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가고요. 대신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이므로 이 구간 제로부터 알파 1까지는 마이너스가 붙고 그 뒷부분 알파 1부터 알파 2까지는 플러스, 그리고 또 여기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 우리가 풀어보면 다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식이 정리가 되고, 이거는 또한 어떤 멀티플 로치 앵글에 대해서 일반화된 익스프레션을 써보면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럼 다시 우리가 아까 했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퀴에이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구하면 이번에는 알파1, 알파2, 알파3 세 개의 앵글이기 때문에 한 개의 기본 파에 대한 모듈레이션 인덱스 컨트롤, 그리고 세 번째는 3차하고 5차 고조파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식이 더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3차에 대해서 그리고 5차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5가 곱해지고 3차에 대해서는 3이 곱해지고, 그럼 요거를 다시 우리가 매틀랩으로 한번 이제 구해보면은요, 매틀랩 구해보게 되면 가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3앵글 펑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앵글이라고 해서 방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그 수식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고요. 다음에 이제 풀어야죠. 풉니다. 푸는데 이 경우에는 3앵글 이렇게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데, 일단 알파1이 가장 작은 값이니까 미니멈, 내가 구한 x 중에서 미니멈 값이 들어가고요. 알파3가 맥시멈 값일 거예요. 제일 클 거예요. 알파3 이렇게 우리가 넣고, 이건 일종의 소팅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디언 값 찾는 건데, 알파2는 세 개의 값을 다 더하고 거기서 맥스하고 민을 뺀 게 미디언 값이겠죠. 미디언 값을 또 갖고 와서 또 디그리로 이렇게 바꿔주죠. 이거를 0.1부터 0.01씩 증가시켜 가면서 1까지 우리가 연산을 진행하죠.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 알파1, 알파2, 그리고 알파3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다시 이걸 가지고 우리가 PCM 모델을 만들면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까와 달리 이번에 알파1, 알파2, 알파3 인풋이 하나가 더 이렇게 늘었죠. 늘었고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알파1, 알파2, 알파3, 파이 마스터 알파3, 파이 마스터 알파2, 파이 마이너스 알파1, 그리고 파이 플러스 알파1, 파이 플러스 알파2, 파이 플러스 알파3, 다시 2파이 마이너스 알파3, 2파이 마이너스 알파2, 2파이 마이너스 알파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럼 그거를 다시 10, 10 이와 같이 스위칭을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한번 모듈레이션 인덱스 우리가 0.9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알파1은 18.56, 그리고 알파2는 53.12, 그리고 알파3는 59.63 이렇게 나온다. 그럼 다시 알파1 18.56 이렇게 넣어주고요. 알파2 53.12 이렇게 넣어줍니다. 알파3 59.63 이렇게 넣어주고 시뮬레이션 진행을 하면 파형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스위칭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 다시 프리에 트랜스폼 해보면 100Hz까지만 보죠. 아까 동일하게. 자, 우리가 원하는 모듈레이션 인덱스 0.9, 그래서 90V 기본파에서 나오게 되고요. 10Hz에서. 다음에 어차피 짝수는 없고 뭐가 날라갔죠? 3차, 5차, 3차 30Hz 없죠? 5차 50Hz 성분 없죠? 예. 아까 스위칭 앵글이 두 개 있을 때에는 이 5차 성분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스위칭 앵글을 3개를 함으로써 3차하고 5차를 날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7차, 9차, 즉 7차부터 우리가 제거하는 필터를 설계를 하면 되겠다. 예. 스위칭 앵글을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어떻죠? 예,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이 제거하는 고조파 대역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사실은 뭐 좀 더 작은 필터를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더 넓혀서 5개 한번 잡아보죠. 알파 1부터 알파 5까지. 그래서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5. 나머지 구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알파 3, 그러니까 앵글이 3개인 경우와 이제 동일한 형태의 제너럴라이즈드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앵글을 지금 5개를 잡았기 때문에 기본파부터 시작을 기본파, 한 개 기본파의 모듈레이션 인덱스를 컨트롤을 하고 나머지 3차, 5차, 7차, 9차를 날리는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쓰죠. 기본파에 대해서 수식을 쓰고요. 다음에 알파 1부터 알파 5까지 해서 그냥 반복이에요. 단순하게. 앞에 3차, 5차, 7차, 9차. 자, 그럼 다시 한번 이퀘이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앵글 펑션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이제 솔버로 풀 건데 일단 뭐 다 동일하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좀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앵글이 2개일 때는 뭐 초기 값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크게. 그래서 뭐 미니멈 값하고 맥시멈 값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구한 거를 나눠서 이제 우리가 구했는데 앵글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초기 값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동형 방정식 풀 때 초기 값을 잘못 선정을 하게 되면 얘가 엉뚱한 값으로 흘러 들어가죠. X형이라는 초기 값을 지금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5 이렇게 제가 선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저걸 알고 있죠. 알파 5가 제일 크고 알파 1이 제일 작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초기 값을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제가 넣어 주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예를 들어 알파 1은 8분의 파이, 알파 2는 6분의 파이, 뭐 알파 3는 4분의 파이, 알파 4는 3분의 파이, 알파 5는 2분의 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초기 값을 어느 정도 일정한 순서대로 제가 집어넣어 줘 봤어요. 집어넣어 주고 그냥 알파 1부터 알파 5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서치를 해보면 네.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5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동일하게 이제 P심으로 우리가 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P심으로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5를 구성을 할 수 있고 한 번 더 살펴보면 0.9일 때 13.13 13.13 넣어줬죠. 그리고 33.14 40.19 그리고 68.13 71 이 값들 여기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넣어줍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죠. 해보고 VAB를 모니터링을 하면 한 주기만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은 앵글들이 이렇게 스위칭이 되죠. 스위칭이 되고 이거 전체 주기를 한번 본 다음 이제 풀이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바탕대로 100Hz까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와야 되죠? 기본파 0.9 모듈레이션 인덱스 0.9니까 기본파의 크기 90V 나오고 짝수 고조파 2차, 4차, 6차, 8차, 뭐 10차 이런 애들 없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3차, 5차, 7차, 9차 날렸죠. 그럼 그 얘기는 0에서부터 100Hz까지 우리는 기본파 크기 90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 볼까요? 네. 보면 기본파 10Hz에서 크기 90만 나오고 나머지 차수는 다 날라갔죠. 좀 넓히 봐서 200Hz까지 보면 100Hz 안에는 파형이 나오지 않죠. 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Hz 이상에서만 이렇게 고조파가 나오게 되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스위칭 앵글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 저차 고조파들은 다 많이 날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PWM 고정 주파수로 이렇게 스위칭을 하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10kHz로 스위칭을 한다. 그러면 1초에 10,000번 스위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의 많은 저차 고조파들은 다 날아가고 우리에게 남는 건 오로지 고차 고조파 성분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뭐 어쨌거나 이런 셀렉티브 하모닉 엘리미네이션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저차들을 날릴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고차 성분들을 뭔가 필터링을 해서 날릴 수 있다면 사실 스위칭을 많이 하지 않고도 원하는 기본파 응답을 얻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사실 스위칭 주파수를 올리기 어려운 대용량 시스템, 그리고 또 스위칭 손실을 좀 약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건 흔하진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니폴라 어프로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폴라의 경우에는 VDC하고 마이너스 VDC 이렇게만 우리가 나왔었는데, 유니폴라에서는 VDC 0, 마이너스 VDC 이렇게 좀 3레벨, 3개의 레벨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유니폴라 어프로치 하모닉스 엘리미네이션 with n개 앵글스, n 앵글스에서 보면 알파 1, 알파 2, 알파 3, 뭐 알파 n-1, 알파 n 가운데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뭐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 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가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긴 다시 파이가 되고요. 2분의 3파이. 이제 VAB는 이제 이건 일반화된 수식이 되고요. VN은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도가 됩니다.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이만큼 구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유도가 되죠. 이걸 다시 우리가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제너럴라이즈 익스프레션이 바이폴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바이폴라는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1 들어갔고 이 앞에 개수로 2가 들어갔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비선형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을 세우면 V1은 역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 이렇게 되고요. 아까 바이폴라는 달리 바이폴라는 여기 1 플러스 2 시그마 뭐 마이너스 1 i 뭐 코사인 뭐 이렇게 나왔던 건데 대신에 앞에 날아가고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듈레이션 인덱스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고차 고초파 성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걔들은 0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퀘이션 매트릭스는 이와 같이 구성을 할 수 있죠. 기본파, 3차, 뭐 5차,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폴라 어프로치하고는 좀 이렇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수식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앞에 개수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개수들이 앞에 있는 개수가 날아간다. 상수가 날아간다. 동일하게 얘를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3개의 앵글을 가지고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요. 또 이제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죠. 3앵글 유니폴라 라는 함수를 만들고 우리가 좀 아까 넣었던 그 수식 코사인 알파 1, 알파 2, 알파 3에 대한 수식들을 쫙 집어넣고요. 다음에 다시 이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폴라 풀고요. 초기 값을 뭐 대략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주고 시작을 합니다. 주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앵글이 나오죠. 앵글이. 그럼 우리가 0.9 모듈레이션 인덱스 0.9일 때 29.41도 53.45도 그리고 여기는 64.46도 이렇게 다시 피심으로 제가 넣고요. 29.41 53.45 64.46 그냥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출력 값을 보고 여기 제가 그 모듈레이터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단순하게 개인 VDC 100V만 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출력 Y는 파지티브일 때는 1, 0일 때는 0, 그리고 네거티브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여기 곧바로 VDC가 곱해지는 형태로 VAB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풀어보죠. 그러면 VAB는 이제 요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총 VDC 0, 마이너스 VDC 3개의 전압을 갖죠. 제가 이제 3개의 앵글을 잡았으니까 몇 차가 날아가죠? 3차, 5차 날아가겠죠.
그럼 다시 풀이해보면 100Hz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면 30Hz하고 50Hz 성분이 날아가죠. 자, 그럼 잘 보면 바이폴라나 유니폴라나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제거를 할 수는 있어요. 바이폴라나 유니폴라나 뭐 예를 들어 앵글을 몇 개를 잡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세 개의 앵글을 잡고 제가 바이폴라로 출력했을 때, 세 개의 앵글을 잡고 유니폴라로 출력을 했을 때 어쨌거나 3차, 5차는 잡는데 그럼 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이걸 잘 보면은요. 유니폴라의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보고 한번 THD 한번 구해봅시다. THD. THD는 우리가 아까 FFT 결과로부터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펀더멘탈 10Hz 간단히 구해보면 얘는 현재 THD가 한 0.6, 한 60% 정도의 이제 THD가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폴라의 경우입니다. 바이폴라 한번 오픈해 볼게요. 바이폴라 3앵글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본 결과 자, 바이폴라는 THD가 얼마가 나오죠? 얘는 1.21, 즉 120% 정도의 THD가 나오게 돼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똑같이 풀이의 변환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3차, 5차, 저차 대역은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니폴라의 경우와 대비해서 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고차, 고조파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단순하게 여기 7차하고 9차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유니폴라의 경우에는 7차와 9차의 크기가 어때요? 아까 바이폴라에 비해서는 크기가 현격히 유니폴라가 더 적죠. 더 적단 말이에요. 고차 고주파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0에서 한 10km까지 이렇게 봐볼까요? 자, 스펙트럼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정도 봅시다. 이게 현재 유니폴라의 경우 Y를 노멀라이제이션 해보죠. 10부터 한 50까지 이게 유니폴라의 경우가 되겠고요. 바이폴라의 경우에는 얘도 한번 100에서 우리가 1km까지 이렇게 보고 노멀라이제이션 해보면 여기서 50까지 상대적으로 여기서 5차 아니고 5가 아니고 50이 아니고 마이너스 10에서 상대적으로 고차 성분들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니폴라랑 비교해 볼까요? 유니폴라의 경우 고리에는 유니폴라, 얘는 뭐 바이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고조파 대역까지 한번 볼까? 보면 이렇게 원하는 고조파 대역은 날릴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파형의 THD를 봤을 때에는 당연히 VDC 0, 마이너스 VDC의 세 가지 전압을 가지는 유니폴라의 경우가 더 THD가 더 낮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필터 설계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필터 사이즈를 줄이는 데에는 여러분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